어제 한국에서 역사상 가장 비싼 치킨이 탄생했습니다. 아니, 치킨값이 비쌌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의 재산을 합치면 무려 500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그리고 한 명 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를 만든 남자. 시가총액 7,170조 원.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모두 넘어선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기업도 도달하지 못한 그 높이에 오른 회사. 엔비디아. 그 회사의 창업자이자 CEO 젠슨 황이 1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정상회담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고 삼성, 현대차 회장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은 겁니다. 이른바 치맥 외교.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서울 코엑스에 5,000명의 한국 게이머들이 모인 자리. 젠슨 황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무대에 올라 입을 열었습니다. 1996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이 아닌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아주 아름답게 쓰인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지에는 세 가지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로선 누구도 믿지 않던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29년이 지난 지금 그 세 가지 꿈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말했습니다. 그 편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없었을 것입니다. 대체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보낸 편지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2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6년.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절입니다. 사람들은 전화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했고 속도는 지금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웹사이트 하나 여는데 몇 분씩 걸리던 시절이었죠. 게임. 당시 게임은 그냥 아이들 오락이었습니다. 부모들은 게임방에 가는 자녀들을 걱정했고 교육자들은 게임을 중독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게임은 공부에 방해되는 것, 시간 낭비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는 젠슨 황이라는 33살의 젊은 대만계 미국인 엔지니어가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엔비디아. 1993년에 설립한 지 겨우 3년 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직원은 불과 수십 명. 사무실도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만큼은 거대했습니다. 그들이 만들려는 건 3D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 게임은 대부분 2D였습니다. 둠, 퀘이크 같은 게임들이 인기였지만 그래픽은 투박하고 단순했습니다. 3D 게임.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너무 느려서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3D 이미지를 처리하기에는 성능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하지만 젠슨 황은 확신했습니다. 미래는 3D다. 미래는 게임이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하나의 산업이 될 것이다. 그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게임? 그게 사업이 되겠어요? 게임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픽 카드? 시장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걸 만듭니까? 인텔이나 AMD 같은 거대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하시려고요? 회의적인 반응뿐이었습니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젠슨 황.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평양 건너 먼 나라 한국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편지 봉투를 열어본 젠슨 황은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는 영어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 필체도 매우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를 보는 순간 젠슨 황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아니, 한국 최대 기업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 왜 미국의 작은 스타트업 CEO에게 편지를 보낸 걸까요? 편지의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꿈.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싶습니다. 전 국민이 빠른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1996년 당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화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조차 대부분의 가정이 전화선 모뎀을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초당 56kB.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느린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한다? 당시로선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꿈.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게임을 단순한 오락이 아닌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게임으로 세상을 바꾼다. 1996년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게임은 그저 오락일 뿐이라고. 시간 낭비라고. 아이들 교육에 해롭다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게임 안에서 미래의 산업을 봤습니다. 게임이 영화, 음악을 넘어서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세 번째 꿈.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게임으로 경쟁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대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e스포츠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그는 게임 대회가 올림픽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게임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런 시대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 이 세 가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와주시겠습니까?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젠슨 황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쳤거나 아니면 천재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1996년에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편지에 담긴 열정이, 그 비전이 젠슨 황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이걸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젠슨 황은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자. 그리고 이 사람을 직접 만나보자. 1996년 말 젠슨 황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김포공항을 빠져나온 그가 본 한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건설 현장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거리 곳곳에 PC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PC방이 당연하지만 당시 미국에는 PC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는 개인이 집에서 쓰는 거였습니다. 왜 굳이 돈을 내고 밖에 나가서 컴퓨터를 쓰나? 미국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PC방에는 수십 대의 컴퓨터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고 웃고 소리치고 경쟁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어떤 PC방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 다른 PC방 팀과 대결을 했습니다. 마치 동네 축구팀처럼. 젠슨 황은 그 광경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미래구나.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구나. 사람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드디어 이건희 회장을 만났습니다. 삼성 본관 회장실. 이건희 회장은 젠슨 황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땅도 좁고 자원도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광물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21세기는 연결의 시대입니다. 정보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게임은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연결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게임은 언어의 장벽을 넘습니다. 게임은 국경을 넘습니다. 게임은 세대를 넘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게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그리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젠슨 황은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은 정말로 미래를 보고 있다. 그리고 1997년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한국 경제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했고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인터넷에, 게임에 투자하겠습니까? 살아남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때 인터넷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광 케이블을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나라가 망하려는데 무슨 인터넷이냐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뒤처진다고. 지금이 바로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미국의 10배, 유럽의 20배였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IMF 위기를 겪은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인터넷 강국이 되었나? 그리고 그 빠른 인터넷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게임을 했습니다. PC방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98년에 3,000개였던 PC방이 2001년에는 2만 개가 넘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PC방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 지하철역 앞, 주택가, 상업지구. 모든 곳에 PC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PC방에 모여 게임을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1998년에 출시된 이 게임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전 국민이 스타크래프트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심지어 직장인들도 퇴근 후 PC방에 들러 스타를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 리니지, 카트라이더. 수많은 게임들이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을 새워 게임을 했습니다. PC방은 24시간 문을 열었고 심야에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임들을 제대로 돌리려면 좋은 그래픽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지포스. 1999년 엔비디아는 최초의 지포스 256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칩에는 삼성의 DDR 메모리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젠슨 황의 협력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PC방들은 앞다퉈 엔비디아 지포스를 설치했습니다. 더 좋은 그래픽, 더 빠른 속도를 위해서 게이머들은 지포스가 설치된 PC방을 찾았습니다. PC방 주인들은 최신 지포스를 자랑했습니다. 한국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지포스 판매량의 20% 이상이 한국에서 팔렸습니다. 인구는 전 세계의 0.7%인데 판매량은 20%.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젠슨 황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34년 전만 해도 편지 한 통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이제는 한국이 엔비디아의 성장 엔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게이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선명하게, 더 부드럽게, 더 실감나게. 이들은 최고의 성능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 요구에 맞추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한국 시장이 엔비디아를 단련시킨 겁니다. 2000년 6월, 이건희 회장은 두 번째 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삼성전자 칸이라는 e스포츠 구단을 창단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왜 게임팀을 만드나? 게임 선수를 월급 주고 고용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임이 스포츠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이건희 회장은 세 번째 꿈도 실현했습니다. 월드 사이버 게임즈 WCG. 세계 최초의 e스포츠 올림픽을 연 겁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게임으로 경쟁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퀘이크,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국가를 대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임이 정말 스포츠가 될 수 있구나. 게임으로 국위를 선양할 수 있구나. 게임 선수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구나. WCG는 매년 개최되었고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2005년에는 70개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예선에 참가했습니다. e스포츠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거의 모든 종목을 석권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말할 것도 없고 워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모든 게임에서 한국 선수들이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e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IOC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e스포츠를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완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그가 만든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8년 LA 올림픽에서는 드디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29년 전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e스포츠 대회에서, 모든 프로게이머의 컴퓨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지포스. 젠슨 황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포스가 없었다면 e스포츠도 없었을 것이고, e스포츠가 없었다면 지포스도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국이 만든 PC방 문화, 한국이 만든 e스포츠 문화, 그것이 엔비디아를 키웠다고. 한국 게이머들이 엔비디아의 스승이었다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0년대 중반, 엔비디아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열린 겁니다. 2012년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턴 교수팀이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딥러닝으로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때 사용한 하드웨어가 바로 GPU, 그래픽 처리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AI를 구동하는 핵심 칩이 바로 GPU였던 겁니다. 원래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려고 만들었던 칩이 알고 보니 AI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GPU는 수천 개의 작은 프로세서가 동시에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필요로 하는 병렬 처리 능력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즉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게임용 GPU를 AI용 GPU로 발전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CUDA라는 프로그래밍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AI 연구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기반은 어디서 왔을까요? 25년 동안 한국 게이머들과 e스포츠 선수들이 요구했던 극한의 성능. 더 빠르게, 더 많은 연산을, 더 효율적으로. 그 요구를 맞추기 위해 개발했던 수많은 기술들. 병렬 처리 기술, 메모리 최적화, 전력 효율성. 그 모든 것이 AI 시대의 엔비디아를 만든 겁니다. 한국 게이머들이 25년간 엔비디아를 단련시킨 결과였습니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전 세계가 AI의 가능성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를 구동한 것도 엔비디아의 GPU였습니다. 2022년 챗 GPT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AI와 대화하고 AI에게 질문하고 AI로 그림을 그리는 시대. 그리고 모든 AI 기업들이 찾은 건 엔비디아의 GPU였습니다. 오픈 AI도 구글도 메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모두가 엔비디아의 칩을 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 H100은 개당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었지만 전 세계 AI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2020년 시가총액 3천억 달러, 2023년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2024년 시가총액 2조 달러 돌파, 2024년 중반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 그리고 2025년 10월 30일 인류 역사상 어떤 기업도 도달하지 못한 5조 달러, 약 7,170조 원의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애플의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최고 기록도 넘어섰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회사. 그날 젠슨 황은 15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왜 한국에 왔을까요? 그냥 사업차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러 온 겁니다. 한국에, 한국 게이머들에게, 한국의 PC방 문화에, 한국의 e스포츠에, 그리고 29년 전 편지를 보내준 그 사람에게. 서울 코엑스,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5,000명의 한국 게이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젠슨 황을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젠슨 황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한국에 왔었습니다. 지포스를 소개하러 왔었죠. 그리고 한국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한국이 e스포츠를 만들었고 엔비디아 지포스를 발전하게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e스포츠를 성장시켰고 그와 함께 지포스도 성장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로 성장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계속 말했습니다. 1996년 제 인생 처음으로 한국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메일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다운 편지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편지였지만 저는 그 진지함을 느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3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겠다는. 그리고 그분은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이 꿈을 이루자고. 그 편지 덕분에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꿈이 모두 이루어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젠슨 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9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 되었습니다. 게임과 e스포츠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엔비디아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젠슨 황이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재용 회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나요? 관객들이 웃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전 엔비디아는 삼성 반도체 DDR 메모리를 써서 지포스 256을 출시했습니다. 그때부터 양사 협력이 시작됐고 젠슨과 우정도 시작됐습니다. 여기 오게 된 것은 엔비디아가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지만 젠슨은 이 시대 최고의 혁신가이자 사업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 순간 코엑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5,000명의 관객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996년 이건희 회장이 보낸 편지. 29년 후 그 아들이 무대에 서서 증언하는 순간 한국인 모두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리더가 29년 전에 이미 미래를 봤다는 것을, 그 비전이 세계 최고 기업을 만들었다는 것을. 젠슨 황은 말을 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여정은 지포스와 PC게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포스와 PC게임, e스포츠가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없었습니다. 지포스 덕분에 AI를 구현하게 됐고 모든 과학자와 연구자들에게 혜택을 주게 됐습니다. e스포츠 덕분에 수많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는 오직 한국만이 성취할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PC방과 e스포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엑스는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또 한 명을 무대 위로 초대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무대에 오르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생긴 건 나이 들어 보여도 두 분이 다 형님입니다. 관객들이 웃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아케이드 게임 계속 해왔고 제 아이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합니다. 게임은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미래에는 엔비디아가 로보틱스와 자동차에도 들어와 더 많이 협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차에서 더 많이 게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는 차 안에서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2019년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게임 많이 하셔서 엔비디아도 저희도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3사람은 무대 위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국 최고의 2기업 회장과 세계 최고의 기업 CEO가 게임으로 만나 AI로 이어지는 미래를 약속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국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부심으로, 감동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젠슨 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대통령을 만나면서 큰 발표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놀라운 것들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3명이 또 다른 놀라움을 줄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한국과 함께 AI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한국. 코엑스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전국의 SNS는 이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1996년 이건희 회장의 편지. 29년 후 7170조 기업의 탄생. 그리고 한국의 역할.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소름 돋는다. 이건희 회장이 29년 전에 이미 다 봤다니. 한국의 PC방 문화가 세계 최고 기업을 만들었다니.
우리가 게임하면서 놀았던 게 세계 경제를 바꿨다니. 내가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하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리그 오브 레전드 하던 게 엔비디아 키운 거였구나. 이게 대한민국이다. 다음 날, 젠슨 황은 한국 정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한국 대학들과 협력해서 차세대 AI 인재를 키운다고. 삼성, 현대차와 함께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개발한다고. 한국이 AI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투자 규모는 수조 원. 일자리 창출은 수만 개. 한국은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29년 전 이건희 회장이 편지에 쓴 세 가지 꿈. 그 꿈은 모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AI 시대, 로봇 시대, 자율주행 시대, 메타버스 시대, 양자 컴퓨터 시대. 그 중심에 다시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29년 전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1996년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게임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PC방이 미래 산업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도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2025년 그 믿음은 7,170조 원의 기업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젠슨 황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남들이 오락이라고 비웃을 때 우리는 미래를 봤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는 인프라를 깔았습니다. 남들이 게임은 애들 장난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올림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AI 시대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PC방에서 게임했던 그 순간, 당신이 롤드컵을 보며 환호했던 그 순간, 당신이 e스포츠 선수를 응원했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업데이트를 기다리며 불평했던 그 순간조차도 엔비디아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2020년 10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살아있습니다. 아니, 이제 막 꽃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 그가 꿈꾼 미래, 그가 투자한 비전, 모두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9년 전 편지 한 통. 그 편지가 오늘 7,170조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당신도 그 미래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게임을 즐기는 순간, 당신이 AI를 사용하는 순간, 당신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순간, 당신이 꿈을 꾸는 순간, 모두가 대한민국의 다음 도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1996년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2025년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7,170조 원이라는 숫자로. 그리고 2050년. 우리의 다음 꿈은 무엇이 될까요? 그건 바로 당신이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편지를 쓰며 믿었던 것처럼, 젠슨 황이 한국을 택했던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처럼, 정의선 회장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고 나아갑시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라도, 세상이 비웃는 도전이라도, 대한민국은 해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PC방에서 시작된 작은 문화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게임으로 시작된 작은 즐거움이 7,170조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29년 후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9년 전 편지 한 통이 만든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